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놀라운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대단한 이야기들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듣고 나면 가슴이 벅차오를 그런 소식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두 회사, 바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이 두 회사가 2026년, 그러니까 올해 1분기 1월부터 3월까지 단 석 달 동안에 벌어들인 돈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고 어쩌면 세계에서도 이런 일이 흔하지 않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처음 반도체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했던 그 시절, 1970년대 후반, 그리고 1980년대 초반, 그 시절에 누가 우리나라를 보고 반도체 강국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때만 해도 일본이 반도체를 호령하던 시절이었고 미국이 모든 첨단 기술을 다 쥐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는 그저 일본이나 미국에서 만든 부품을 사다가 조립하는 정도였지요. 그런데 그 작은 나라, 자원도 없고 땅도 좁고 사람만 많은 그 나라가 지금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호령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첫째, 2026년 1분기에 이 두 회사가 도대체 얼마를 벌었는지. 둘째, 그 숫자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인지. 셋째,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실적이 나왔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넷째, 이 두 회사가 그동안 걸어온 길은 어떤 길이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회사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 것이며 우리 대한민국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 5가지를 천천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에서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바로 이 작은 대한민국이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시대의 핵심을 우리 손으로 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하는 정말 놀라운 우리나라, 세계를 이끌어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응원하기 위해서 화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먼저 숫자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큰 숫자인지 처음에는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아는 그 삼성전자. 이 회사가 2026년 1분기,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단 석 달 동안에 벌어들인 매출이 무려 133조 9천억 원입니다. 133조 원.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조 원이라는 돈이 도대체 얼마나 큰 돈입니까? 1억 원짜리 집을 만 채를 살 수 있는 돈이 1조 원입니다. 그런데 그 1조 원의 130세 배가 넘는 돈을 단 석 달 만에 한 회사가 벌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매출이라는 말이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회사가 물건을 팔아서 들어온 돈, 그러니까 통장에 들어온 돈의 총액입니다. 그런데 매출만 가지고는 이 회사가 진짜로 얼마를 남겼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물건을 팔려면 재료도 사야 되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공장 운영비도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영업이익이라는 숫자입니다. 영업이익은요, 매출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다 빼고 남은 순수한 이익, 진짜로 이 회사가 벌어들인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얼마였을까요? 무려 57조 2천억 원입니다. 57조 원. 단 석 달 만에 57조 원을 남겼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하면요. 이건 삼성전자가 회사 만든 이래로 분기 단위로는 가장 많이 번 돈입니다.
그러니까 역대 최고 기록이에요. 그것도 그냥 살짝 깨진 정도가 아닙니다. 작년 같은 기간, 그러니까 2025년 1분기와 비교를 해보면요. 매출은 약 68%가 늘었고 영업이익은 무려 756%가 늘었습니다. 756%.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작년 1분기에 1억 원을 벌었다고 치면 올해 1분기에는 7억 5천만 원을 벌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1년 만에 거의 8배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이런 일은 정말 흔하지 않습니다. 회사를 운영해 보신 어르신들이라면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단번에 아실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삼성전자만 잘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다른 우리나라 자랑인 SK 하이닉스, 이 회사도 같은 기간에 정말 어마어마한 실적을 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2026년 1분기 매출은요. 52조 6천억 원입니다. 영업이익은 37조 6천억 원이고요. 순이익은 40조 3천억 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회사는요. 회사가 생긴 이래로 분기 매출이 50조 원을 넘은 게 사상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대 최고 기록이에요. 특히 여기서 한 가지 정말 놀라운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영업이익률이라는 숫자인데요. 영업이익률이 뭐냐 하면요. 매출 중에 영업이익이 얼마나 차지하느냐? 그 비율입니다. 쉽게 말해서 100원어치를 팔았을 때 얼마를 진짜로 남겼는지를 보는 숫자예요. 보통 일반 회사들은 이게 몇 퍼센트 정도 나옵니다. 잘 나가는 회사라고 해도 10%, 20% 정도면 정말 잘하는 거고요. 큰 회사들은 한 자릿수, 그러니까 1, 2, 3, 4% 이런 정도도 흔합니다. 그런데 SK 하이닉스의 1분기 영업이익률이 얼마였냐 하면요. 무려 72%입니다. 72%. 100원을 팔면 72원이 그대로 회사 통장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영업이익률은요. 대한민국에서도 처음 보는 수준이고 전 세계 어떤 큰 회사를 가져다 놓고 비교해도 정말 보기 드문 수치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온다, 돈이 쏟아진다, 이런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닐 정도예요. 이 회사도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를 해보면요. 매출은 198%가 늘었고 영업이익은 405%가 늘었습니다. 405%라는 건 4배가 넘게 늘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성장세는 정말 보기가 힘듭니다. 자, 이제 두 회사의 실적을 합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 57조 2천억 원, SK 하이닉스 영업이익 37조 6천억 원. 이걸 다 합치면 단 석 달 동안에 두 회사가 함께 벌어들인 영업이익만 무려 94조 8천억 원입니다. 거의 100조 원에 가까운 돈이에요. 100조 원. 청취자 여러분, 100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1년 국방비, 그러니까 군대를 운영하는 데에 들어가는 1년 예산이 대략 60조 원 정도 됩니다. 두 회사가 석 달 동안 번 돈이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보다 1배 반이나 많은 거예요. 이게 실감이 가십니까? 또 우리나라 1년 교육 예산이 대략 100조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두 회사가 석 달 동안 번 돈이 우리나라 정부가 1년 동안 교육에 쓰는 돈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단 석 달 만에요. 정말 입이 안 다물어지는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1분기 말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현금이요. 그러니까 회사 통장에 그냥 들어있는 돈이 무려 54조 3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빚, 그러니까 차입금이 19조 3천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빚을 다 갚고도 남는 돈, 즉 순현금이 35조 원에 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 회사가 가진 현금이 35조 원이에요. 이건 그냥 돈이 남아돈다, 돈이 흘러넘친다, 이런 수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회사가 망하지 않으려고 빚을 내서 운영하고 직원들 월급 주려고 발버둥 치고 그렇게 어렵게 회사를 운영하던 시절이 있었지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회사가 지금 이렇게 돈이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고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숫자만 보고 끝낼 일이 아닙니다. 이 숫자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의미가 있어요.
바로 이 두 회사가 만드는 제품이 지금 전 세계가 줄을 서서 사가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제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의 가장 큰 회사들,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 이 회사들이 지금 우리 두 회사 앞에 와서 머리를 숙이고 부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발 우리한테도 좀 만들어 달라, 더 많이 만들어 달라, 우리한테 우선 공급해 달라, 이렇게 말이지요. 정말 격세지감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미국 가서 좀 만들어 달라고, 좀 가르쳐 달라고 통사정을 하던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미국 회사들이 와서 통사정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두 회사가 무엇을 만들기에 이렇게 전 세계가 난리가 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엄청난 실적이 나왔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한 가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세계를 놀라게 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응원하시는 마음으로 좋아요 버튼 한 번 더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후반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어마어마한 실적이 나왔는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봅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바로 인공지능,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AI라고 부르는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이나 신문에서 AI, 인공지능이라는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챗GPT라는 게 나와서 사람처럼 말도 하고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린다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손주들한테 한 번쯤 물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게 바로 AI, 인공지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그냥 컴퓨터에서 저절로 굴러가는 게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똑똑하게 일을 하려면 어마어마하게 빠르고 어마어마하게 큰 기억 장치가 필요해요. 사람의 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도 똑똑해지려면 머리가 좋아야 하잖아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로 좋은 두뇌가 필요한데 그 두뇌를 만드는데 핵심 부품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로 만드는 그 반도체, 바로 메모리 반도체라는 겁니다. 여러분께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내용을 머릿속에 잠깐 기억해 두지요. 그래야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도 누구인지 알아보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사람의 기억이라는 겁니다. 컴퓨터한테도 그런 기억하는 장치가 있어야 해요. 그게 바로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그 메모리 반도체를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1등이 삼성전자, 2등이 SK 하이닉스. 두 회사가 합쳐서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 어떤 분야에서는 70%, 80%까지 우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가장 인기가 많은 메모리 반도체가 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려운데 영어로는 HBM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풀면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뜻이에요. 너무 어려우시지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인공지능이 일할 때 쓰는 가장 빠르고 가장 좋은 메모리 반도체, 이렇게만 기억해 주십시오. 이 HBM이라는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데에서 우리 SK 하이닉스가 세계 1등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어요. 미국의 그 유명한 엔비디아라는 회사 들어보셨지요? 엔비디아가 인공지능에 쓰이는 컴퓨터 두뇌,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라는 걸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만드는 제품에 우리 SK 하이닉스의 HBM이 거의 다 들어갑니다. 엔비디아가 1등 회사인데 그 엔비디아한테 부품을 공급하는 1등 회사가 우리 SK 하이닉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도 이번에 HBM 4세대, 그러니까 가장 최신 버전의 HBM을 세계 최초로 양산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쓰이는 새로운 메모리 모듈, 소캠 2세대라는 것도 양산을 시작했고요. 가장 빠른 저장 장치인 PCIe 6세대 SSD라는 것도 가장 먼저 개발해서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전 세계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상황이 됐는데 그 메모리 반도체를 가장 잘 만드는 곳이 바로 우리 두 회사라는 겁니다. 그러니 돈을 쓸어 담을 수밖에요.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실적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게 그냥 운이 좋아서 어쩌다가 잘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 두 회사가 걸어온 길이 정말 험난했습니다. 정말 눈물겨운 이야기들이 많아요. 자, 이제 두 회사의 역사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어르신들 중에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같이 살아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먼저 삼성전자 이야기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1974년입니다. 그때 한국반도체라는 작은 회사를 인수해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시절에는요,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만든다고 하면 다들 비웃었습니다. 일본이 한참 앞서가고 미국이 한참 앞서가는데 자원도 없고 기술도 없는 우리나라가 무슨 반도체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다가 1983년에 고 이병철 회장이 그 유명한 동경선언을 합니다. 우리도 반도체를 본격적으로 만들겠다. 가장 어렵다는 디램 반도체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그때 일본 신문들이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한국이 미친 짓을 한다. 분명히 망할 거다. 이런 식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삼성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미국 마이크론이라는 회사한테 가서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사정을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일본 회사들도 절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기술자들이 한국에 있는 작은 연구실에서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이 밤잠을 못 자가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83년 12월에 드디어 우리나라 최초로 64K 디램펌이라는 걸 개발하는 데 성공합니다. 미국이나 일본보다 10년 늦게 출발했지만 그 격차를 단 6개월 만에 따라잡은 거예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지요. 그 이후로 삼성전자는 계속 달려왔습니다. 1992년에는 디램 분야에서 세계 1등이 됐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1등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세계 1등을 한번 하는 것도 어려운데 30년 넘게 계속 1등을 한다는 거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았어요. 1990년대에는 일본의 도시바, NEC 같은 회사들과 정말 치열한 경쟁을 해야 했고 2000년대에는 미국의 마이크론, 그리고 또 다른 우리나라 회사인 하이닉스와도 경쟁을 했습니다.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가 왔을 때는 반도체 가격이 폭락해서 회사들이 줄줄이 망해 나갔습니다. 그때 독일의 키몬다라는 큰 반도체 회사가 망했고 일본의 엘피다라는 회사도 결국 망했어요. 그 살아남기 어려운 환경에서 삼성전자는 오히려 더 크게 투자를 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거지요. 그렇게 살아남은 회사들이 결국 지금 시장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SK 하이닉스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회사 이야기는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SK 하이닉스의 시작은요, 1983년에 현대전자라는 이름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1999년에 또 다른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인 LG 반도체와 합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하이닉스라고 바꿨어요. 그런데 합치자마자 2001년에 회사가 부도 위기에 빠지고 맙니다. 그때 외국 회사들이 거의 헐값에 사가려고 다 달려들었어요.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인수를 시도했는데 다행히 그거는 무산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하이닉스는 10년 가까이 주인 없는 회사로 떠돌게 됩니다. 채권단,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은행방들이 임시로 운영하는 그런 회사가 된 거예요. 직원들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겠습니까? 언제 회사가 팔릴지 모르고 언제 망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 직원들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 어려운 와중에도 기술 개발을 멈추지 않았어요.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미래도 불투명한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반도체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포기하면 우리나라가 큰일 난다. 그런 사명감으로 버텨낸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런 분들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분들입니다.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이지요. 그렇게 10년을 버틴 하이닉스가 2012년에 드디어 새 주인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SK그룹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SK 하이닉스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또 뭐라고 했었는지 아십니까? SK가 너무 비싸게 샀다. 이거 인수해봐야 손해만 본다. 이런 말들이 많았어요. 하이닉스 인수 가격이 약 4조 원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그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4조 원 주고 인수한 회사가 지금은 단 1분기 만에 영업이익으로 37조 원을 벌어들이는 회사가 됐습니다. 인수 가격의 거의 10배 가까운 돈을 단 석 달 만에 벌어들인 거예요. 정말 그 당시 그 결정을 했던 분들의 안목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SK 하이닉스가 1등으로 올라설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바로 HBM에 대한 과감한 투자였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HBM을 그저 별 볼 일 없는 시장이라고 생각할 때 SK 하이닉스는 묵묵히 이 분야에 투자를 계속했어요. 처음에는 손해도 많이 봤습니다. 만들어도 사가는 사람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서 갑자기 그 HBM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 겁니다. 미리 준비해둔 사람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법이지요. 자, 그럼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온 두 회사가 지금은 어떤 모습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지금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번 1분기에 두 회사의 실적을 두고 외국 언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미국 언론, 일본 언론, 유럽 언론 할 것 없이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이 인공지능 시대에 진짜 승자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일본 언론들이 정말 놀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한국이 반도체를 한다고 했을 때 비웃던 그 일본이 지금은 한국 반도체 회사들의 실적을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일본의 키오시아라는 회사도 마이크론 일본 공장도 우리 두 회사 앞에서는 명함을 못 내미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요, 인공지능 회사들의 CEO,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직접 한국에 와서 우리 두 회사의 사장님들을 만나고 갑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사장이 한국에 자주 오는 건 다 아시지요? 와서 우리 회사 공장을 둘러보고 더 많이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고 가요. 정말 격세지감이 따로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청취자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앞으로 더 좋아질 일만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이제 막 시작이거든요. 요즘 인공지능에서 새로운 흐름이 생기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에이전틱 AI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 풀면 스스로 알아서 일하는 인공지능, 이런 뜻이에요. 지금까지의 인공지능은 사람이 물어보면 답변을 해주는 정도였는데 앞으로의 인공지능은 사람이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일을 처리해주는 그런 인공지능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더 많은 기억장치, 더 빠른 반도체가 필요해요. 우리 두 회사가 만드는 그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해진다는 뜻입니다. SK 하이닉스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공지능 시대의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들어내는 족족 다 팔린다는 거예요. 만들기만 하면 다 팔린다는 그런 시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황금 같은 시장에 우리 두 회사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회사 다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1분기에만 연구개발에 11조 3천억 원을 썼어요. 단 석 달 만에 11조 원이 넘는 돈을 연구개발에 쓴 겁니다. 이건 미국의 어떤 회사도 따라오기 힘든 수준이에요. SK 하이닉스도 용인이라는 곳에 거대한 반도체 단지를 짓고 있고요. 청주에는 새로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정말 자랑스러운 사실이 있어요. SK 하이닉스가 이번에 세계 최초로 LPDDR6이라는 새로운 메모리 반도체를 개발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휴대폰이나 노트북에 들어가는 저전력 메모리인데 기존 제품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는 33%나 빨라지고
전기 효율은 20% 이상 개선된 그런 신제품이에요. 이걸 또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다음에 내놓을 새로운 인공지능 제품 이름이 베라루빈이라는 건데요. 이 베라루빈에 들어갈 메모리도 우리 SK 하이닉스 제품으로 거의 결정이 났습니다. 미국의 가장 잘 나가는 회사가 다음 세대 제품을 만들 때 우리 회사 제품을 쓰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이건 대한민국 반도체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인공지능이라는 이 새로운 시대의 핵심 열쇠를 우리 손으로 쥐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옛날 산업혁명이라는 게 있었지요.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 그때 영국이 증기기관이라는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100년이 넘게 세계를 호령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국이 자동차와 컴퓨터를 가지고 세계를 이끌었어요.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오고 있는데 그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부품이 바로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그 메모리 반도체를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가난했을 때 우리는 외국에 의지해서 살아야 했습니다. 미국에 의지하고 일본에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미국이, 일본이, 중국이 우리한테 의지를 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우리가 만든 반도체가 없으면 그 어떤 나라도 인공지능을 제대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요. 또 이 두 회사가 잘 된다는 건 우리나라 전체가 잘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두 회사가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내거든요. 삼성전자 한 회사가 1년에 내는 세금만 해도 10조 원이 넘습니다. 그 세금이 다 우리 국민들의 복지로, 우리 어르신들의 복지로 돌아가는 겁니다. 또 두 회사에 직접 일하는 직원만 해도 10만 명이 넘고요. 두 회사의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 회사들의 직원까지 다 합치면 수십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두 회사 덕분에 먹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두 회사가 잘 되면서 그 안에서 일하는 우리 후배 세대들,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과 손자, 손녀들이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어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어렵게 살아오시면서 자식들 공부 시키신 거 다 좋은 직장 가지고 잘 살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들이 있어서 우리 후손들이 그 회사에 들어가서 세계를 누비며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잠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세계를 이끌어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응원해 주시는 마음으로 화면에 좋아요, 버튼 한 번 더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십시오.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나눌 수 있게 여러분의 도움이 정말 필요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2026년 1분기,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단 석 달 동안에 우리 삼성전자가 매출 133조 9천억 원, 영업이익 57조 2천억 원이라는 회사 역사상 가장 좋은 실적을 냈다는 거였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영업이익이 무려 756%나 늘어난 어마어마한 실적이었지요. 둘째, 우리 SK하이닉스도 같은 기간에 매출 52조 6천억 원, 영업이익 37조 6천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분기 매출이 50조 원을 넘긴 게 회사 역사상 처음이었고요. 영업이익률은 무려 72%로 정말 보기 드문 수치였습니다. 셋째, 이렇게 두 회사가 어마어마한 실적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공지능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한데 그 메모리 반도체를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회사가 바로 우리 두 회사거든요. 특히 HBM이라는 인공지능 전용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우리 SK하이닉스가 세계 1등이고요. 삼성전자도 가장 최신 버전인 HBM 4세대를 세계 최초로 양산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넷째, 두 회사가 걸어온 길은 정말 험난한 길이었어요. 삼성전자는 1974년에 반도체 사업을 시작해서 미국과 일본의 비웃음을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1992년에 디램 분야에서 세계 1등이 됐습니다. 그 후로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1등 자리를 놓치지 않았어요. SK 하이닉스는 2001년에 부도 위기까지 갔다가 10년을 주인 없이 떠돌고 2012년에 SK그룹을 만나서 다시 일어선 회사입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도 직원들이 사명감으로 버텨내며 기술을 지켜낸 덕분에 오늘이 있는 거였지요. 다섯째, 두 회사의 미래는 더 밝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이전틱 AR이라는 새로운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고, 우리 두 회사가 세계 최초로 신제품들을 계속 내놓고 있어서 앞으로도 시장을 계속 이끌어갈 것이라는 이야기였어요. 미국의 엔비디아 같은 세계 최고 회사들도 우리 회사 부품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여섯째,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가난해서 외국에 의지해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세계가 우리에게 의지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 두 회사가 잘 되면서 우리나라 전체가 잘 되고 우리 후손들이 좋은 일자리를 얻고 우리 어르신들의 복지도 더 풍족해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이 7, 80년의 세월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1950년대, 19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외국에서 원조받은 밀가루로 끼니를 때우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난한 나라가 자원도 없고 땅도 좁은 그 작은 나라가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를 이끌어가는 핵심 국가가 됐다는 사실. 이게 그냥 운이 좋아서 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그 어려운 시절을 묵묵히 견디시면서 자식들 공부시키시고 회사 다니시고 농사 지으시고 그렇게 흘리신 땀과 눈물이 모이고 모여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반도체 회사들의 실적은요, 사실은 청취자 여러분의 평생의 노고가 만들어낸 결실인 겁니다. 그러니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정말 가슴을 펴고 자랑스러워 하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만들었다고, 우리가 일군 거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더 빛나게 될 겁니다. 우리 두 회사가 더 큰 실적을 내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더 많은 세금을 내서 우리나라를 더 풍족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살펴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이야기,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우리 가족들과도 꼭 함께 나누시고요. 친구분들과도 함께 자랑하시면서 두고두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하는 정말 놀라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